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오늘은 부등시와 부등상시 그리고 부등시를 가지신 분들을 어떻게 시력 교정을 할 것인가, 안경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또 한자를 띄울 거예요. 여기 부등시의 부자는 아닐 부자입니다. 등자는 등급 등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등과정, 고등과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 등자를 등급 등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등급만 나타내는 뜻이 아니라 같다는 것도 우리가 이 등자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같다는 표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2 더하기 1은 3이다 할 때 요 은으로 읽는 요것이 등호입니다. 같다는 표시죠. same. 네, 같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부등호는 한쪽이 크다, 한쪽이 작다 할 때 이렇게 우리 V자 같이 옆으로 놓은 거, 이게 부등호예요. 같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 한자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부등시와 부등상시가 무엇인지를 거의 아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이미 배우셨고요. 부등시라는 것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시력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 부등시니까 시력이 같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런 분의 안경을 교정을 해드렸는데 안경 렌즈의 배율차로 인해서 망막상에도 배율차가 생기는 경우가 부등상시입니다. 그러니까 부등상시가 심각하면은요, 오른쪽 눈에서 오는 정보는 제 손바닥만 하고 왼쪽에서 오는 정보는 이렇게 배율이 굉장히 작게 나와서 이 손바닥만한 것과 이 손가락만한 게 같은 모양으로 한 자리에 있다는 식으로 오른쪽 눈에는 손바닥만한 것이 손바닥만하게 보이고 왼쪽 눈은 손가락만하게 보인다면은 우리 뇌에서는 한 군데의 물체에서 한 위치에 똑같이 생긴 물체가 두 개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겹치게 뇌로 정보가 올 텐데, 그럴 경우에 우리 뇌는 한쪽 눈에서 오는 시정보를 막습니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경을 엉망진창으로 해드려서 부등상시를 유발을 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물체를 둘로 보유하진 않으세요. 한데 제가 양안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시력검사에 대한 제 유튜브 채널 처음 시작할 때쯤에 양안시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뭐 요즘 누구를 만나도 공부 좀 한다는 안경사 뭐 공부하세요? 양안시 공부한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양안시라는 게 두 눈으로 보는 게 양안시입니다. 양안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근감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입체시도 가능합니다. 그뿐 아니라 한쪽 눈으로 보는 것보다 두 눈으로 보면은 120% 정도 시력이 증진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1.0을 보이게 맞추고 왼쪽 눈을 1.0을 보이게 맞춰 드리면은 두 눈을 뜨고 보실 때는 1.2 정도까지도 읽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중요한 양안시를 우리가 잘못 만드는 안경으로 인해서 한쪽 눈에 오는 시정보를 아예 안 받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내가 안경을 잘못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경사인데. 자, 부등시가 굉장히 심한 분의 안경을 우리가 그냥 오른쪽 눈 따로 시력 검사하고 왼쪽 눈 따로 시력 검사해서 나오는 도수를 다 처방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등상시가 이루어지고 한쪽 눈은 배율상으로 크게 보이고 한쪽 눈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뇌에서는 한 위치에 똑같이 생긴 물체가 오른쪽 눈은 이렇게 크게 보이고 왼쪽 눈은 작게 보인다든지, 혹은 반대로 왼쪽은 크게 보이고 오른쪽은 작게 보인다든지 해서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게 시정보가 와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서 이 물체 두 개를 겹쳐서 보지 않고 한쪽에서는 시정보를 억제를 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이안에서 오는 시정보를 받고 한쪽 눈은 시정보 자체를 아예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양안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깨져버립니다. 단일시가 되는 거죠. 단안시가 되는 거죠. 양안시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양안시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양안시 여러 가지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배율차를 감안을 해서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덜 나쁜 쪽 눈을 교정을 하고 나머지 쪽을 어느 정도 도수를 줄여서 이 배율 차이를 줄여줍니다. 얼마만큼 줄여줘야 될 것이냐가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할게요.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물체까지의 거리, 안경렌즈의 두께, 안경렌즈의 디옵터, 뭐 이런 것들이 이 배율에 관여를 하는데, 정적난 거리도 관여를 하네요. 자,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는데 나머지가 다 거의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 했을 때 1디옵터, 디옵터가 바뀔 때마다 몇 퍼센트의 배율차가 나는가를 교과서에 적어놨어요. 교과서에서는 1디옵터당 약 3%의 배율차가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의 뇌는 5% 정도의 배율차에는 쉽게 이겨내고 어느 한쪽은 억제 없이 하나로 받아들여서 양안시를 이룬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덜 나쁜 쪽 눈이 1디옵터였어요. 근데 나쁜 쪽 굴절 이상도가요. 나쁜 쪽 눈의 굴절 이상도는 마이너스 5디옵터예요. 이런 경우에 교과서대로만 생각을 하면은 1디옵터인 눈은 그대로 1디옵터 처방을 하고 5디옵터인 눈은 줄여서 마이너스 3디옵터, 그러니까 1디옵터와 차이가 2디옵터 이내로 벌어지게 이렇게 처방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억제가 일어나고 하는 경우가 단순히 배율 차이만 있습니까? 아닌 경우도 많죠. 한쪽 눈은 시력이 굉장히 좋고 한쪽 눈은 시력이 굉장히 나쁜 경우도 나쁜 쪽에서는 시정보를 막습니다. 그 경우도 또렷하게 보이는 물체 하나와 흐리게 보이는 물체 하나가 이렇게 양쪽에서 정보가 오면은 두 개의 물체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흐린 쪽을 정보를 되게 억제를 시켜서 받아들여요. 그거를 감안을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5디옵터이신 분을 굴절 이성도가 5디옵터이신 분을 3디옵터만 처방을 했을 때 이분의 안경을 쓰고 이쪽 눈 5디옵터 처방을 해야 되는데 3디옵터 처방을 한 이쪽 눈은 시력이 몇이 나올까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결과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한데 우리 교과서에 평균적인 실험을 여러 번의 실험을 통했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은 시력 검사를 했을 때 0.1을 읽으면 이분의 굴절 이상도는 어느 정도이고 0.1을 읽으면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분은 마이너스 5디옵터의 처방을 해야 될 분인데 마이너스 3디옵터 처방을 하면은 2디옵터 처방을 미교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디옵터의 굴절 이상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분의 시력은 0.2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나은 시력에 대한 것도 대략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한번 여기다 한번 쓸게요. 예. 0.75디옵터의 미교정이라면은 대략 시력이 0.6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디옵터 정도의 시력이 미교정이 됐다. 굴절 이상도를 가진 사람이 나은 시력 검사를 하면은 0.5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디옵터 정도인 분의 굴절 이상을 가진 분이 나은 시력 검사를 하면 0.2가 나오고 마이너스 3디옵터에 가지신 분이 나은 시력 검사를 하면은 0.1이 나온다. 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5디옵터의 안경을 처방해 드려야 될 분한테 마이너스 3디옵터를 하면은 시력이 이쪽 눈은 5디옵터를 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디옵터 처방한 눈은 0.2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쪽 눈은 1.0이 보이는데 한쪽 눈은 0.2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는 억제가 없을까요? 억제는 없다 하더라도 이 안 보이는 쪽 눈이 약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약시라는 게
굉장히 쉽게 나와요. 한데 눈한테 딱 맞아가지고서 안대를 한 열을 하고 다니면은 그 열을 이쪽 눈 안 쓴 것 때문에 안대 쓴 쪽 눈이 약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365일 안경을 쓰고 눈 뜨고 있는 내내 쓰는데 한쪽 눈은 1.0이 보이는데 한쪽 눈은 0.2 보이면은 약시가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디옵터밖에 이렇게 안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두 눈 간의 시력 차이 2디옵터로 내로 묶는다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3디옵터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력 검사를 하고 그리고 시력 검사를 하고 부등시이신 시력 검사를 안경을 처방을 하고 이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걸 보고 작용 검사도 하죠. 착용하고 좀 걸어보세요도 하고 그리고 D자 테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본 결과 3디옵터까지는 괜찮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3디옵터까지는 처방을 좀 합시다. 차이를 두고 처방을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경우라면은 2디옵터 차이가 아니라 3디옵터까지 차이를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5디옵터의 눈을 마이너스 3디옵터 처방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4디옵터까지 처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은 5디옵터를 끼셔야 될 분이 4디옵터를 꼈기 때문에 0.5나 0.6 정도밖에 안 보이실 거예요. 물론 이게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하면서 나은 시력 검사를 해보면은 굴절이 상도가 1.75밖에 안 되는데 0.1 못 읽겠어요 하는 분들 계시고 굴절이 상도가 2디옵터나 되는데 0.3, 0.4까지 읽으시는 분도 계세요. 나은 시력 검사를 하면은요. 한데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분은 3디옵터 차이를 두고 안경을 해드림으로써 아까 0.2 보이던 눈이 0.5 정도까지 혹은 0.6 정도까지 시력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드리자고요. 물론 나머지 한쪽은 1.0이 보이겠죠. 자, 함부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여기에 대한 자신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있냐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과서에서 가장 틀린 부분이 부등시를 관련돼서 2디옵터 이상 차이 두지 말자 라고 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사람의 적응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해야 돼요. 자, 부등시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시력 차이가 많이 나는 안경을 끼셨어요. 2디옵터, 3디옵터 차이가 아니라 1디옵터 차이만 나도 이분은 많이 어지럽습니다. 오른쪽 눈은 도수가 높아서 물체가 작아 보여요. 배율상. 그러면은 그게 멀어 보이는 거고 왼쪽 눈은 도수가 덜 나빠서 오른쪽 눈보다 훨씬 커 보여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왼쪽 눈은 물체가 멀어 보이고 오른쪽 눈은 가까워 보여요. 한 군데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것도 적응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벽을 보면은 한쪽 눈은 멀어 보이고 한쪽 눈은 가까워 보이는 게 굉장한 어지러움을 유발합니다. 2디옵터, 3디옵터 차이가 안 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력 차이가 1디옵터 이상 나시는 분들은 안경을 해드릴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고 한쪽 눈은 멀어 보이고 한쪽 눈은 가까워 보입니다. 배율상으로 작아 보이고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젊으시니까 혹은 선생님은 건강해 보이시니까 선생님은 뭐 하시니까 이렇게 좀 뛰어가면서 한 2, 3일
오래 걸려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오래 걸려도 일주일이면 적응되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디옵 차이를 두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미 이분이 안경을 끼시는 경우입니다. 제가 전에 끼던 안경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아까와 같은 경우인데 한쪽 눈은 마이너스 3디옵터를 끼고 있고 한쪽 눈은 마이너스 1디옵터를 끼고 있어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한테 이종범이라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서 3디옵터까지는 잘 적응한다고 그러더라 하면서 갑자기 이거를 안경 렌즈를 마이너스 4디옵터를 해주면은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적응될 때까지 엄청난 크레임에 여러분들 시달립니다. 제가 이 분을 위해서 선생님 시력검사 받은 게 선생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란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3디옵터짜리 안경 꼈다 4디옵터짜리 꼈더니 오른쪽 눈이 훨씬 잘 보여요. 0.2보다 0.5 보이고 6 보이면 굉장히 잘 보이게 느껴지거든요. 오른쪽 눈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서 차이가 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해드릴게. 이걸로 한번 적응해보자. 라고 하고 이분이 적응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면은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웬만해서는 적응되어 있는 안경보다 도수 차이를 더 두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이쪽 시력 차이가 너무 어지럽다고 그랬잖아요. 예? 원근감이 달라 보여서 오른쪽 눈의 거리와 왼쪽 눈의 거리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 어지럽다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2디옵터에 적응이 돼 있는 분인데 다시 3디옵터로 늘려드리면은 안경을 처음 끼실 때처럼 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웬만하면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2디옵터 차이를 뒀을 때보다 3디옵터 차이를 뒀을 때 얼만큼 눈이 잘 보이는지,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이거를 어지러울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고 해드려야 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가 눈에 몸이 자라면 안구의 눈도 점점 커지죠. 그래서 각막에서부터 망막까지의 거리도 점점 커지고, 그래서 굴절 이상도가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는 게 아니더라도 성장기에는 대개 6개월에 2단계 정도의 시력이 점점 근시는 진행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은 시력 검사라고 안경을 맞춰야 됩니다. 성장기엔 그래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우에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왔어요. 나한테 왔어요. 근데 안경을 1년 전에 했다는데 오른쪽 눈이 마이너스 3디옵터, 왼쪽 눈이 마이너스 1디옵터예요. 물론 어린이들은 적응을 잘 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시력 차이가 더 나는데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요 시력 차이가 2디옵터 차이잖아요. 요거를 도수를 올려줘서 이쪽은 3.75, 이쪽은 1.75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식으로 요 차이를 될 수 있으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손을 대지 않아요. 아까처럼 굴절 이상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4디옵터 차이가 나면은 이 어린 학생이 적응을 잘하니까, 잘 할 테니까 요거를 조금만 더 차이를 두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런 말씀을 잘 드리고, 애가 칭얼댈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독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잘 드리고 조금 더 차이를 두게 할 수 있지만은 4디옵터 차이가 아니라 시력이 오른쪽 왼쪽 해보니까 2.50 정도 디옵터 차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2디옵터 정도 안경을 끼고 있었다. 그러면 0.10디옵터 정도 약하게 껴도 크게 약시가 될 위험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은 0.8이 보이고 왼쪽 눈은 1.0이 보여도 그렇게 오른쪽 눈이 약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그냥 이 차이를
그 일부러 벌리지 말고 그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적응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그런데 부등시인 분이 오셔서 안경을 하신다면은 그 다음에 시력이 뭐 크게 그동안의 안경에 대한 불편감이 있지 않았다라면은 웬만하면은 그 도수 그대로 하십시오. 웬만하면은 그전 안경에 대한 보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 사람이 굉장히 심각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그 도수 그대로 해주시고, 만약에 도수가 바뀐다면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시력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시력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벌어지는 것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우리는 3디옵터 정도까지는 차이 두는 거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그동안에 끼든 안경이 이 사람이 한 10년 이상 끼든 안경이 2디옵터 차이였다라고 한다면은 웬만하면 바꾸지 마십시오. 이종범이가 그랬으니까 3디옵터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하자 이거는 아니고 웬만하면 다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 안경에 대한 문제를 못 느끼고 잘 끼고 계시면은 그 2디옵터 차이를 더 이상 두지 마십시오. 시력이 더 떨어져도 그대로 2디옵터 차이를 두고서 하고요. 혹시 이 사람이 나이를 뭐 조절 경련이 풀리면서 도수가 내려와도 그 차이를 그대로 두면서 바꿔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한테 우리가 디귿자 10표라고 그랬죠? 디귿자 10표. 디귿자 10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부등상시 검사를 할 때 빔 프로젝트에 있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한천성식 시력표를 놓고서 검사하시는 분들은 검사하기가 어려울 텐데 디귿자 10표를 놓고서 부등상시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볼 때 이쪽이 왼쪽일까요? 왼쪽에는 이렇게 보이게 하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보이게 하고, 예? 시표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주시점이 있죠. 오른쪽 눈 왼쪽 눈 다 보이게 하는 이런 시표가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여기 또 띄울게요. 자, 이 시표를 볼 때 우리가 이분이 부등상시가 나올까봐 굉장히 걱정돼서 일단 검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한번 띄우면은 이론대로만 하면은, 자, 이제 여러분한테 우리가 디귿자 10표라고 그랬죠? 디귿자 10표. 디귿자 10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부등상시 검사를 할 때 빔 프로젝트에 있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한천성식 시력표를 놓고서 검사하시는 분들은 검사하기가 어려울 텐데 디귿자 10표를 놓고서 부등상시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볼 때 이쪽이 왼쪽일까요? 왼쪽에는 이렇게 보이게 하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보이게 하고, 예? 시표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주시점이 있죠. 오른쪽 눈 왼쪽 눈 다 보이게 하는 이런 시표가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여기 또 띄울게요. 자, 이 시표를 볼 때 우리가 이분이 부등상시가 나올까봐 굉장히 걱정돼서 일단 검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한번 띄우면은 이론대로만 하면은 여기에 요 두께만큼 이게 작아 보인다면은, 요 렌즈 시표의 요 두께만큼 한쪽이 작아 보인다면은 여기가 3.5%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이만큼이 작아 보였다면은 7%의 부등상시를 갖고 있다. 부등상시 눈이다. 부등상시가 유발됐다. 안경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검사해보면은 이 검사를 하려면은 먼저 하시는 말씀이 시력검사를 받으시는 분이 한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가 지금 고개가 완전히 반듯하게 있나요? 눈이 똑같은 곳에 위치해 있나요? 실제로 프로프터를 대고 검사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고개를 약간 삐딱하게 하기도 하고 똑바로 이렇게 완전히 바르게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약간 기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위 검사 이야기를 하면서 상하 프리즘 검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사위 검사 이해할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폴옵터를 놓고 검사를 하면 뒤에 고개가 삐딱하게 돼 있으면 한쪽 눈은 위에 있고 한쪽 눈은 아래에 있으면서 그게 사위라고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다고요. 이 부등상시 검사를 해도 이게 정사각형의 위아래가 끊어진 모양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한쪽은 위에 있고요. 한쪽은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수평 사위가 있는 경우보다도 고개를 약간 삐딱하게 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개를 좀 잘 맞춰 드려야 되고 폴옵터의 이 위에 돌리는 거로 해서 폴옵터에 눈 갖다 대는 이 부위를 눈과 정확히 맞춰줘야 됩니다. 정확히 맞춰줘야 돼요. 그러게 먼저 돼야 되고 도저히 안 맞춰주면 거기다가 프리즘 넣어서라도 높낮이를 맞춰주십시오. 그리고서 이 크기가 같냐 다르냐 한쪽이 작거나 나머지 한쪽이 크거나 그러지 않으십니까? 라는 걸 여쭤봐야 돼요. 이걸 먼저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안경 렌즈로 이론상으로 3디옵터 정도 차이라면은 9%의 배율 차이가 있어야 되고 2디옵터라면 6% 정도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린 것처럼 7% 정도 차이가 나려면은 한 2.25디옵터나 2.50디옵터의 그 오른쪽 안경 렌즈의 배율 차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나눠놔도 대부분 한 2디옵터 정도 안경을 원래 차이를 두고 끼시던 분들 혹은 3디옵터 정도로 원래 끼시던 분들은 이마저도 아니요 크기 똑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신있게 3디옵터 차이 두고 안경할 수 있겠죠. 자신있게 2디옵터 차이 두고 안경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해드린 안경으로 인해서 이분이 부등상시가 이루어지고 혹은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2디옵터 이상 차이 두지 마라. 이것 때문에 한쪽 눈이 약시가 오고 이러면 안 되죠. 안경사가 우리가 그렇게 안경을 눈에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국가고시 안경사 면허 시험에 응시를 해서 그거를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경을 현장에서 해드리면서 내가 해드린 안경 때문에 나한테 안경을 맞추신 분이 그로 인해서 눈이 잘못되면 약시가 되면 혹은 양안시가 깨진다면 절대 안 되겠죠. 이쪽으로 좀 더 신경 많이 써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 시력 차이가 많이 나면은 코받침을 조금 눌러서 얼굴로 조금 가깝게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배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쪽, 배율이 큰 쪽은 배율의 차가 원래보다 많이 크거나 많이 작게 보이는 쪽 렌즈는 얇게 해주시고 배율 차이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쪽 렌즈는 조금 두껍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배율 차이를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굴절 이상이 있는 대로 다 처방하지 마시고 이 분이 쉽게 적응하실 수 있는 정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2디옵터나 제가 말씀드렸던 3디옵터 저는 3디옵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디옵터 이 정도 차이로 차이를 줄여주십시오. 이 검사도 한번 해서 괜찮은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이 디귿자 시표 검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